자, 폭풍 같았던 이번 주 한 주도 마감이 되고 재헌절입니다. 한국 증시가 매수 사이드카로 대반등에 성공을 했으나 다시 한번 목요일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계좌가 특히 레버리지 ETF를 쓴 2030 같은 경우는 깡통을 찬 경우가 많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고, 최근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거 대한민국 경제 외환위기 오고 제2의 IMF 온다, 이런 대공황 유튜브들이 또 선동을 하면서 또 혹세무민한 투자자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장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제가 최근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4부존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최대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면서 어려운 증시를 극복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면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험난한 시기지만 여기서 멘탈이 무너지면 결국은 끝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이기자라고 남겨주시면서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탈출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될까?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3단계 전술에 대해서 최근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좀 접근하셔야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하면서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치명적인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의 패턴이 통하지 않고 있어요. 불과 2개월, 3개월 전만 해도 감매도가 나와서 매수를 하면은 대부분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매수라고 또 주가가 밀려서 계속 무한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흔한 본능이 손실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자본을 투입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타기를 하더라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단계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판별, 추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돈을 지금 당장 물타기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투매 구간에서 아침마다 반대 매매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단기 눌림목 공략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이 수익금으로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손절을 하면서 그동안에 빠져나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수익금만큼 상세를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추세에 불타기를 해야 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추세가 살아있는 건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추세가 사라져 있는지 죽었는지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지만은 바로 이 두 개의 추세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추세를 유지시키면 반등이 나오고 유지시키면 반등이 나왔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감매도까지 나온 자리에서 추세를 유지하면은 다시 한 번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감매도는 분명히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두 개의 추세를 지금 깼다가 돌려놨다가 깼다가 돌려놨다가 깼다가 돌려놨다 하면서 지금 추세선 구간에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두 개의 추선을 돌려놓는 30만원 위로 안착을 하고 유지를 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다시 한번 지금 보이시는 200선입니다. 이게 200선까지 내려갔다가 하락 테스트를 하고 다시 추세선 위로 돌려놓던가, 아니면은 여기를 깨면서 하락으로 완벽하게 바뀌던가. 이 큰 틀에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거, 두 가지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땐 추세가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네,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시장이 6%씩 급등했다 6%씩 빠지는 장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내가 최저점을 잡으려고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돌려놓는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빠지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제가 동그라미 표시할 거고, 죽어있는 종목은 X라고 표시하면 삼성전자 뭐예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SK 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는 지점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추세를 버텨놓는 자리, 이 지점이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로 보여드리면 가매도 라인에서 바닥을 다져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300만 원 찍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 번에 주가가 내려가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선을 꼬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 번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두 개의 추세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추세 안에 있죠. 네, 두 개의 추세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언제 우리가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200만 원 위를 안착하고 나서 기존에 다시 한 번의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좀 돌려놓으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여기를 깨면서 100만 원 부근까지 하락 테스트를 하게 되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차라리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200만 원 위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고 나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 물타기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해서 가고, 여기처럼 내려갈 때마다 반등 나오고 내려갈 때 반등 나오니까 이번에도 내려갈 때 반등 나오겠지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이너스로 좀 되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일단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현금을 갖고 계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1년도에도 강한 상승 이후에 두 개의 추세를 깨고 나서 돌려놓는 의지를 보였지만 계속 돌리지 못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하락을 보였잖아요. 하락을 200선 부근에서 저항받고 계속 이러다가 어느 순간 돈이 들어오면서, 이게 보시면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어때요? 두 개의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놓고 지지를 받은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추세가 완박하게 상방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깨지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0선에서 지지 테스트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움직입니다. 돌려놓죠. 돌려놓으면서 여기서 버티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어떨까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쉽게도 지금 두 개의 추세를 깨고 장기 이평선 200선을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됐어요? 200선을 지지받고 돌리다가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고 이게 딱 정확히 저항 맞고 200선을 깨고 다시 저항 맞고 돌리는 의지를 보였다가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 지금 여기다가 69,000원에 매수, 6만원에 매수, 5만원에 매수,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물타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갖고 계신 물량만 갖고 계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추세가 다시 돌리는 의지를 보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0선 위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일단 1단계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9만원까지 돌려놓는 거 확인하고, 물론 지금 감해두긴 하지만 이 9만원까지 돌려놓고 나서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 두 개의 추세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결정하는지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되는, 지금 현금조차 추가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주변에 계시면은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일단은 보유한 것만 갖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고, 그럼 현대차 볼게요.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또 두 개의 추세는 돌려놓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서 파동을 만들어놨고, 근데 결국엔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추세를 깨고 200선 부근까지 지금 감해도 나온 이후에 여기서 돌려놨다가 다시 깨고 저항 맞고 계속 이러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200선 부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200선 위로 안착하면서 일단 50만원 위로 안착하면서 200선에서 일단 대선에서 좀 살아남는 구간을 좀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60만원 부근 위로 안착을 하고 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추세를 버텨주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불타기라든 물타기라든 그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LG엔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엔솔도 정말 아쉬운 종목이죠. LG엔솔 주봉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은 기존에 이제 최저점 라인 26만 6천원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저항, 이 매물대, 지금 보시는 이 매물대가 보일 거예요. 주봉 차트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큰 박스 안에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박스 하단부. 지금 박스 하단부를 가장 크게 이렇게 내려왔었죠. 지금 박스 하단부를 좀 내리면서 좀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LG엔솔 보유자분들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손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장기적인 박스 양상에서 하단부기 때문에 이런 데에 사신 분들도 물타기만 좀 잘하면은 수익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상단으로 돌려놓는 데까지는 최소 뭐 1,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에 2차원지 업황이 개선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단에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도 마찬가지죠. 추세를 돌려놓고 안착을 하지 못하고 깨지면서 200선에서 지지받고 계속 저항받고 돌리려는 의지를 계속 보이다가,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추세를 돌려놓고 하는데 여기를 지키자마자 깨지고 돌리는 날 깨지고, 근데 이때 시장이 하필이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200선까지 지금 다시 한번 저항받고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다시 한번 40만원까지 회복하는 걸 일단 보고,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봉 차트상 봤을 때 박스 하단부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보유실이 그렇게 크게 길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어 놓고 큰 폭으로 하락으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LG엔솔은 다시 한 번에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금 갖고 계신 거를 지금 여기다가 놓지는 말고, 오히려 나중에 추세가 살아있는 걸로 수익을 내다가 그 이후에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뭐 한 종목만 몰빵하고 이렇게 갖고 계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포트를 갖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것부터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하고 불타기하고 물타기하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LG엔솔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지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뭐 하나오션 가지고 걱정하고 계신 분, 뭐 삼성전자 갖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변 가족분들 있을 거, 지인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수식 세팅은 정말 10수년 이상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정말 이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세팅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얘기 드려서 지금 여러분들 두산에너비티, 현대차, LG엔솔 갖고 계신 분들한테 계속 물타기 그래 물타기가 좋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최대한 현금을 갖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정과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추세 무너진 거에다 물타기는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오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도 정말 이게 아쉬워요. 이게 진짜 정말 아쉽다는 게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요 보면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게 파동이 잘 나오죠. 그죠? 그리고 감해도가 나오는 지점에서 두 개의 추세선을 버텨주면은 이때가 저점 찍고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적은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이런 반등을 크게 먹으면은 50% 파동이에요. 50% 파동. 이 대형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두 개의 추세선을 안착하고다가 이때부터 깨지고 돌려놓다가 계속 돌려놓는 시도를 하다가 서서히 이제 추세가 무너지면서 200선을 계속 저항받다가 다시 한번 좀 내려간 모습이죠. 그럼 하나오션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불타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론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낙폭과대로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바닥이라 생각해서 했다가 여기까지 봐야겠다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내 본절 왔는데 다시 본절 왔다 더 갈 것 같은데 하다가 보유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더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산 지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샀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또 빠르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감히 예언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 추세가 살려뒀는지만 좀 확인을 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한번 바닥을 등지고 돌려놓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이 무한 물타기를 하든 불타기를 하든 그때 가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지금은 좀 조심하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LG전자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자, LG전자는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두 개 추세선을 버티고 있어요. 그나마 추세를 유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추세가 저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살아있다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거래가 없죠. 거래가 최소한 이 정도 검은색 거래량만큼 조금 나와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방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에 근처에 가깝지만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살아있지만 지금 물타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SK 이터닉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자, SK 이터닉스 지금 뭐 어떻습니까? 두 개의 추세를 살려놨습니다.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두 개의 추세를 살려놓고, 그죠? 다시 깼다가 살려놓으면서 파동이 나오죠?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파동을 살려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고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7만원까지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나마 지금 제가 만약에 불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SK 이터닉스가 최우 선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시장이 만약에 바닥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사야 될 거 뭐예요? SK 이터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이런 순서대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고, 두산에너비티, 현대차, LG엔솔, 하나오션은 일단 대기
근데 이때 대기하면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 거고, 남은 종목들도 제가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대장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대장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여러분들 구분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추세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강한 돈이 들어오고 나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파동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왜 추세가 돌려놨는데도 왜 못 가냐?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이 매물대 라인에서 강한 반등을 보이기에는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이유가 그건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감매대를 거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 번에 파동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유하신 분들은 큰 걱정보다는 27만 5천 원 기존의 전고점을 돌파한 가격대까지는 더 열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삼성물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여러분들 지금 두 개의 추세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네,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추세는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시는 200선까지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죠.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감매도 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도 일단 저는 이제 매물이 더 이상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두 개의 추세를 버티면서 파동을 만든 것처럼 다시 한 번에 이 45만 원 라인까지 좀 돌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놓으면서 45만 원에서 안착하면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면서 기존의 전고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큰 걱정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의 거래를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없었다가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제 파동을 만들어 내잖아요. 거래가 줄었다가 이제 거래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추가 매수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SK텔레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두 개의 추세를 깨고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돌려놓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거래가 쭉 빠졌다가 거래가 서서히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고, 감매도 라인까지 돌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동일한 패턴인 건 분명한 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추세는 돌려놓고 돈이 들어왔다가
파동을 상방으로 만들죠. 강한 상승 추세 나오고 나서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선 위로 돌려놓게 되면은 이 가격대 이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안착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기존의 전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너무 큰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 20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10만 원 위로 안착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파동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추세를 깨고 나서 어디서 지지받죠? 200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매물들이 많죠. 보시더라도. 이 매물을 돌려야 되는 지점이 또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매물이 좋다는 데가 30만 원짜리예요. 30만 원을 안착하고 다시 한 번에 이렇게 돌려놓는 자리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까지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건 정말 이게 맞다라고 보이는 게 보면 이때도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강한 파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가 이렇게 네모박스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제가 네모박스를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이 어디죠? 여기는 동그라미 박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 이후부터는 파동을 정말 크게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두 개의 추세를 깨고 나서는 조정이 길어지죠. 근데 다시 두 개의 추세 파동을 만들어내면 강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세를 살려놓을 때는 탄력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추세가 무너지면은 보유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다가 1000만 원 뭐 1억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다 계속 물타기 하면은 이 이후에는 거의 조정을 2년간 줬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42만 원 가더라도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물려있는 종목 그대로 두고 다른 종목으로 회복하면서 수익을 내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놨을 때 그때 불타기를 크게 하시면 이런 파동을 또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200선 버텨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 30만 원 전후로 버텨주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까지 알아봤고요. 자, 삼성 SDI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놓고 나서 파동이 한번 크게 나오고 다시 한번 두 개의 추세를 깨고 지금 현재 200선에서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보여줬던 LG엔솔이 200선을 깼고 삼성 SDI 200선 안 깼죠? 그러면은 지금 좀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삼성 SDI가 좀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는 지점이 6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60만 원 돌려놓는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물타기를 하면은 기존 전고점 라인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리고 200선을 깼는지 안 깼는지, 네,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추세가 강하게 가다가 이것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두 개의 추세선을 안착하고 나서는 정말 강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돌려나는 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몇 프로예요? 여러분 이게 적응 수익처럼 보이겠지만 90%습니다. 90%. 삼성중공업으로 파동이 90%가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추세를 깨고 200선까지 깨고 지금 다시 한번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25,000으로 200선부터 돌려놓는 게 우선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추세를 돌려놓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게 매물이 돼버렸잖아요. 악성 매물.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파동 자체가 쭉 한번 파동가 그동안 쉬지 않았어요. 23년부터 26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 강한 파동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이 대형주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큰 조정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예시로 드리면 LG생활건강이 예전에 과거에 큰 파동이 한번 나왔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중국에서 돈을 쓸어 담을 때 2010년부터 그리고 최대 19년, 20년도까지 강한 파동을 만들어냈다가 이 추세가 꺾이면 어떻게 된다? 네,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장점은 뭐냐? 추세가 유지되면은 좀 몇 년간 상승을 보이는데, 근데 한번 추세가 바뀌면 몇 년간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황제주로 군림받던 종목이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주주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0선을 돌려놓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맞고 기존의 전저점을 깨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정말 매도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200선 구간을 돌려놓고
다시 한번 이게 안착을 하면서 추세를 돌려놓으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어쩌면 기로에 서 있는 삼성중공업 주주분들은 좀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조정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도 200선을 돌려놓지 못하고 200선을 계속 맞으면서 내려가면은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시장이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차라리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이게 살려는 의지를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어떤 종목이 궁금한지 남겨주시면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런 거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종목들 대상으로 해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린 종목들 추세 잡아드리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방법들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최근에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에서 돌려놓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안 하셨던 분들도 조금씩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종목은 바로 이 SK 하이닉스예요. 자, 근데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일봉 차트 봤을 때는 뭐 양봉도 나오고 밑꼬리도 달리고 윗꼬리도 달리고 하는데, 분봉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봤을 때 이렇게 양수값에서 이 사부존이 닿았을 때 파동이 나오고요. 음수값일 때는 이 사부존에서도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대한 우리가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한다면 이렇게 양수값이 나온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사부존에 터치를 했을 때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 뭐 고점까지 이어보면은 이게 정말 25%까지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밑꼬리부터 꼬리까지의 파동이 이게 적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게 25%짜리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파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점부터 고점 25%까지 다 먹진 못하겠지만 최소 절반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 10% 정도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공략을 잘하면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을 그냥 다 먹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온 종목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데요. 일단 최근에 바닥에서 하한가를 맞이한 이후에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요. 이것도 정말 동일합니다. 아침에 갭을 주고 하락을 하죠. 근데 사부존에서 반등 나오고 이탈한 다음에 또 사부존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양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위아래로 흔들 때는 반등이 나오고 음수값일 때는 흘러내리죠. 자, 근데 이 파동이 적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침에 사부존에서 매수하고 사부존에서 매수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짧게 7%에서 8%, 이건 안 했어도 이거라도 했으면은 8%라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이런 형태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현대약품, 일봉 차트에서 현대약품입니다. 자,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차트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상한가 갔다가 음봉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 근데 다시 반등이 나왔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만은 지금 분봉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양수값이죠? 자, 양수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잡아야겠죠? 우리 사부존에서 한번 잡고 1차 매수하고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손절이 아니라 2차 매수에서 우리가 또 물량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단이 뭐 이 정도 되겠죠? 평단이 이 정도 될 텐데, 그럼 여기서 파동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파동을 이었을 때 이게 몇 프로입니까? 네, 7% 정도 또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절반 팔고 파동을 이어갔으면 여기에서 몇 프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최대 맥시멈은 20%까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단타가 위험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힘들게 만든 사부존에서는 최대 맥시멈 23%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절반만 생각하자고요. 절반만 생각해도 우리가 최소 5%에서 10%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크게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밑꼬리도 크게 달고 윗꼬리도 달고 하면서 돈은 증가하는데 이거 잡아도 되는 걸까? 지금 아직 추세도 돌리지 못했고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분봉 차트를 보면 어때요? 네. 음수값에서는 이 사부존에서도 반등 다음 반등을 못하다가 다시 한 번에 돈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인 메커니즘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사부존에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온코니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후에 이렇게 사부존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약품, 온코니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돈이 들어온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HLB제약도 최근에 이렇게 하한가를 가고 나서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면서 격항한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면 어때요? 네, 갭 상승하고 나서 1차 사부존, 2차 사부존에서 매수했으면 평단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뭐 적은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게 절반 정도 돼서 파동을 한번 단기적으로 먹었다 하더라도요. 고점 대비 이거 몇 프로입니까? 짧게 먹어도 이게 거의 7%짜리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들 이거 어떻게 공략하지?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낸 것들을 손실난 것들이랑 좀 메꿔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가 손실 계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본전이 됐으면 이제 이거를 주력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쌓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서 제가 추세가 살아나온 종목들 제가 기존에도 20% 30% 수익 잘 내드렸잖아요. 그럼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되면은 또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가면은 일석이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20% 30% 파동을 단기간에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JW 신약도 일봉 차트만 봤을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파동을 한번 보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인지를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돈이 들어왔죠. 세력들이 돈이 들어오고 나서 사부전 1차, 2차하고 파동 한번 나왔죠. 이 파동이 적은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1차 매수 여기서 하고 2차 매수 여기서 했으면 평단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동을 한번 이어보자고요. 네. 그럼 고가권 이거 몇 프로입니까? 네. 18%죠. 근데 18% 중에서 우리가 18% 저점에서 고점까지 어떻게 다 먹습니까? 못 먹더라도 9%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운 좋으면 10%, 15% 먹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시장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가 지금 갑자기 음습값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량을 모아봤자 마이너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대한 이 시장에서 양수값이 되는 흐름에서 사부존에서 물량을 사야 파동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장중에 이런 대응도 하면서 앞으로 추세가 살아나고 시장도 좋아지면은 제 영상 계속 따라오면서 수익을 내시면은 본전도 다시 한번 복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익을 내서 다시 한번에 상승장 왔을 때 기존에 잃었던 거 다시 한번 복구하면서 오랫동안 우리 주식사이클 시청자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